이 조국과 조국 딸의 이 사건은 여당 민주당의 큰 악재라 한다면은 이번에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진정이 된 상황 속에서 국민 권익위가 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는 당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인 그런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유출이 돼 갖고 명단이 그래 가지고 또 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정치권에 보니까 이게 뭐 누가 유출했냐 이걸 따지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민주당이 깠잖아, 먼저. 예. 걔들이 까버려서 아예. 예.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드러나니까. 예. 오늘 그게 드러나기 전에는 어제 막 무슨 제가 들은 명단이 뭐 누구도 있고 뭐 장모 씨도 있고 정모 씨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예.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LH 사건 때문에 생긴 그 전수조사 예. 그 정당이 이제 하는데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쪽도 하게 돼서 이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권익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공정 시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이제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감도가 좀 떨어져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을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을 출당 조치를 했는데 출당을 안 해. 그러니까요. 10명 그대로 있습니다. 비례는 그냥 있고 출당을 안 해. 근데 출당을 안 한 사람 가운데 우상호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어.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지부지가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걸 막 10명이라 뭐 출당을 시키고 뭐 제명을 하고 이렇게 돼야 이쪽에도 좀 부담을 갈 텐데 저쪽이 뭐 손방망이로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공격을 못 해, 이쪽에.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그 농지법 같은 거 근데 농지법을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투기를 해서 그게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땅을 물려줬는데 뭐 밭 한 300평 한 500평 뭐 논 500평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 와가지고 지금 직장 다니는데 거기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예. 또 팔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 예. 땅이. 근데 그런데 그게 농사를 안 졌다든지 그래가지고 농지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걸면 걸 수는 있으나 그게 좀 그 경중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 농지법 위반이 6명이에요.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지법 위반 문제는 그건 문제는 삼아야 되지만 그것이 뭐 의원직을 내놓을 만큼 뭐 출당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 가운데 부동산 투기한 거 있잖아요. 예. 뭐 무슨 정부가 명의신탁 이런 게 한 명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소명을 들어봐야 돼. 그래서 아주 악독한 부도덕한 또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출당이 아니라 제명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소명 기회를 주고 경찰 수사나 뭐 합수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합수단이 있죠. 합수단의 수사를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 건데요. 그럴 때 당이 일단 나가 있어란 말이야, 너희들. 에? 이렇게 하면 좋고 탈당. 예. 살아서 돌아와라. 무죄로 한번 돌아오면 받아줄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거기까지 갈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0 몇 명인데 3명인데 101명이 안 되면은 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하는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이 민주당 이 부동산 투기원 12명 또 권익위에서 양쪽에 12명씩 맞춘 것 같아요. 180명 있는데 12명이고 103명 있는데 12명이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어쨌든 강도 높은 징계를 민주당 이상으로 하겠다. 국민은 눈높이에 맞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해왔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위에서 지금 일단 본인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명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겠다. 최고위에서. 경중을 가려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3사람입니다. 3사람이지 5사람이 있는데 3사람인데 현재는 송석준 부동산 본부장 정책본부장
안병길 홍보본부장. 근데 안병길 홍보본부장은 모든 직을 내려놨습니다. 먼저 본인이. 그다음에 이철규 조직본부장. 이 부분도 윤캠프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일주일이나 뭐 남짓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후보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거론되는 사람들 일단 캠프에서는 물러날 거예요. 그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선거가 되고 안 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요. 그 자기가 이제 지금 후보를 위해서는 물러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물러나냐 하는 문제는 이제 아까 소명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파급, 거기에 그 아주 그 제일 나쁜 것은 공인으로서 그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어디 땅이 이제 개발된다 이런 얘기를 알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차명이나 뭐 이걸로 해가지고 땅을 사놓고 부동산 차익을 노린다든지 이건 아주 악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석선된 김의겸이가 지금 이제 흑석은 이제 그거에 걸린 거예요. 권익위에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갖고 부동산을 샀다 했는데 본인은 무슨 소리냐. 그거 다 공개된 지 뭐 2달 후에 샀다고 하니까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송석준 의원 같은 분이 부동산 정책 본부장을 한다는 것은 좀 어쨌든 간에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하는 게 이번에 있고요. 이제 지금 제일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거는 윤희숙이 의원. 그래, 나는 임찬희입니다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떴는데 부동산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윤희석 의원이 뭐 저 혼자 사시잖아요. 또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재산 분규나 뭐 아니면 뭐 분할이나 또는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해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그 연구원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깔끔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 이미지로 볼 때는 그래서 이분이 뭐 좀 이제 해명이 되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그러나 뭐 어떻든 현재는 좀 충격은 충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왕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간 갈등이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분란을 내분을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겸허하게 사과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 간의 이제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또 정홍원 전 총리를 경선관리위원장으로 전권을 줘서 맡기고 본인은 뒤로 빠지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이제 더 안 일어나겠죠. 네. 지금 수습 국면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세 분석이라고 할까, 뭐 여론조사랄까, 할까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뭐 윤석열이 뭐 굉장히 빠진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대로 뭐 폭락 뭐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말이야. 그리고 여론조사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을 죽이는 건데 요게 10%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올라타잖아요. 거기에 올라타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기대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초반부에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엑스파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말 프레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씌운 거예요. 씌웠는데 제가 이제 뭐 선생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저는 라이브를 많이 하니까 라이브를 해보면 막 4,5천 명이 들어와서 거기에 막 댓글 나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기탱천한 상황입니다. 그 신지호하고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신지호하고 누구지? 어제 따따붙다의 민영삼 의심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머리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문제 신지호는 모르고 했을 것 같고 그건 뭐 평범한 얘기인데 그러고 이 민영삼이는 요거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게 별 문제 안 된다고 했을 건데 그거 하고 나서 그 댓글에 달린 거 보면 민영삼 화이팅이 뭐 신지호 화이팅이 많이 나. 근데 신지호 만나서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너 저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 엄청 늘었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그 이낙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막 붙어 있잖아요. 막 중리야 사느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표의 상당 부분이 이낙연 이동해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낙연이 빠지면 윤석열이 올라가고 윤석열이 빠지면 이낙연이 올라갑니다. 지금. 야, 그런 그게 스윙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낙연이 후보가 안 되면 이낙연 지지에 또 실제로 선거 캠프에 핵심적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한테 왔다니까. 인재영이 바로 왔어요. 지금 호남 분들이. 서른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캠프의 자장 역할을 있는 32%가 이낙연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은 온다니까요. 온다. 이제 윤석열한테 간다. 그래서 이낙연과 그 이재명은 혈압이 지금 그 사람들의 혈압이 200 정도 올라가 있어요. 여론조사 하면 이거 받는 속도가 0.1초야.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 뭐 등등 이쪽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혈압이 120에서 정상에서 그냥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화 오면 뭐 받을까 말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준석하고 싸움이 시작되면서 예. 윤석열 진영이 이게 핏대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지금 혈압이. 그래가지고 한 160 정도 올라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좀 똑같았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까지 3개가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데일리안하고 민지코리아하고 리얼미터하고. 근데 다 윤석열 우위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Y. 예, 거기서 21일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 29.8, 이재명 26.8, 이낙연이가 12.4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 또 JTBC 어제 발표했죠. 윤석열 30.4, 이재명 27.7, 이낙연 14.1. 양강 체제로 다시 돌아갔고 그동안 윤석열이 빠졌다 어쨌다 하는데 전혀 빠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 윤지코리아랑은 제가 지금 못 가졌습니다만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윤석열이가 확고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낙연이 빠지면서 그 세력이 쌍주적으로 와버렸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 뭐 여론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통계 같은 거 지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29.8% 지지를 얻고 있는데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8.4%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홍준표가 20.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쪽에서는 보수가 나한테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보수 쪽에서 40 내지 50%가 지지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최소한도. 네. 아니 전체 지지율보다가 보수층에서 지지가 낮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로데이터인가를 내가 잠깐 보니까 저쪽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지지가 2, 3%뿐이 안 되는데 홍준표 지지는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는 저 8강 8명으로 줄일 때는 30대 70이에요. 그러네. 일반 여론조사가 70. 그리고 이제 4강으로 줄일 때는 50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선택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저쪽에서는 윤석열보다는 다른 사람 하는 게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윈지코리아에서 조사한 거, 윈지코리아는 그 흉악무도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성에 있어서. 아니 그 오너가 저 이재명 캠프로 갔죠. 이근영이. 그런데 윤석열이 45.5, 이재명이 40.7. 예? 윈지코리아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 46.8, 이낙연이 41.1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리얼미터도 윤석열 42.6. 그다음에 저 이재명 39.4로 7.2% 차이가 나요. 양강 대결, 가상 대결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벌어진 것은 아까 얘기한 것 이준석 윤석열 과정에서 이 좀 혈압이 올라간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결집한 게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의 황준익인가 칼럼니스트 황교익 예.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가지고 먹방 또 터졌죠. 그다음에 요번에 조금 이따 시간 있으면 얘기하지만 경기도 소상공인 무슨 재단인가 뭐 있는데 의원이, 그 상임이사를 예.
전에 범죄 경력이 있던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예. 거기다가 경찰 출신 전과 뇌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앉혀서 1억 2천만 원짜리 그 자리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만 얘기인데 그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원인가 뭐 그런 예,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원인가 그러니까 예. 그 경상원의 원장이 누구냐? 예. 원장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건 아무 언론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경기도지사 경선을 할 때 이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남경필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 김홍우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 이홍우인가 김홍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의당 사람이야. 근데 토론할 때 그냥 계속 껴갖고 말로는 신유하는 거 있잖아. 나를 꾸짖고 막 끊고 막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거기 원장으로 한 거야. 그렇구만. 그러니까 그 원이 없었는데 자리를 하나 만들었구만. 민설관 경상원이라는 것을. 400억의 예산을 출자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전통시장 뭐 소상공인들 돕는다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경찰을 좀 조사를 해봐야 돼. 경찰이 어떻게 해서 뇌물을 받고 어디 했던 사람인데 거기 갖다 넣어줬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성남에 뭐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보려니까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을 하니까 이게 지금 날이면 날마다 까면 깔수록 이게 나온다고 지금 이낙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갖고 있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지사 찬스를 많이 활용도 하겠죠. 이제 예산 이번에 100% 줘버린 거 그런 지사 찬스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나죠. 그랬는데 이제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기열미터에서는 8.4% 올라가 버려서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뭐 내일 모레 또 KBS가 유선전화 MBC, KBS가 또 조사해가지고 그걸 또 떨어뜨리죠. 이제 예. 떨어뜨려서 뭐 또 여론조사. 떨어졌다 그럴 거예요. 오늘 올라간 게 또 떨어졌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 만큼 압니다. 아니 우리 이제 김영환 TV가 계속 그거를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예.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 윈지 코리아,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예. 또 한국 리서치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나쁘게 나오니 너무 실망하지 마라. 예방주사 백신을 다 맞춰놨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분들이 그 이제 어떨 때 막 여론조사 막 밀리고 나면 막 죽겠고 이게 정권교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조사들을 보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각심은 가져야 한다. 이게 ARS니까 지금. 예. ARS니까 원래도 조금 좋게 나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나온다니까요. KBS가 MBC가 나오면 또 선생님 한번 하자고 이게. 예, 그러시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우선 당내 경선이 이달 말부터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간의 격차가 한 7% 이런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7, 8% 선으로. 그래갖고 홍준표 의원은 추석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겠다. 추석 전에 이러고. 이게 이제 이 역선택의 문제.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이제 여론조사도 과학 아닙니까? 네. 과학이니까 이제 대선에 나가서 누구하고 이기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최재형.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는 저만치가 있어. 응?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돼. 지금 지지율이. 그 후보 적합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씩 붙여놓으면 또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야당 후보 가운데 누가 적합하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은 이게 격차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아까 백데이터 보신 것처럼 누가 가서 거기다가 홍준표한테 찍는가를 봤더니 그게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파들이 가서 찍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재명 이낙연이 없는 상태에 전화가 오는데 같은 전화 안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받는데 이낙연 얘들은 없고 나머지 이쪽에서 하는데 제일 미운 놈이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선 낚아고 다 홍준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홍준표가 다크호스 부상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홍준표가. 근데 그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당도 알고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선택이 얼마 몇 퍼센트 오는지가 다 계산이 돼. 한 여론조사 안에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진영이나 최재형 진영에서 이거를 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는 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제 경준위에서는 일단 역선택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지금 경우가 쌓여 있단 말이야. 대선에서의 그 이를테면 단일화 과정에 뭐 노무현 정몽준 때는 어떻게 했는가 또 뭐 있잖아요. 그게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오세훈 때 어떻게 했는가 관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면 홍준표가 이겨가지고 이걸 이길 수만 있으면 뭐 그것도 그거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당내 경선은 50대 50이기 때문에 이 50%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금 과연 역선택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포션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 이제 면밀히 분석이 돼야겠지만 자칫하다가는 또 어쨌든 본인 스스로 보수 정당의 적장자에다가 터줏대감이라고 하고 당 대표를 2번이나 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당내 지지 기반은 전혀 아니죠. 지금 뭐 당대표를 2번 했다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지금 당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보다 더 윤석열이 높아요. 50, 6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와서 찍는 걸 어떻게 막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선택 역선택 문제죠. 예. 그걸 이제 좀 지켜보죠. 정홍원 전 총리가 경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그럼 또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조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여론조사를 하다가 이제 다른 여론조사를 하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고 나머지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조사해놓고 민주당 지지만 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이. 근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준표, 유승민이는 아주 그냥 쌍심지 들고 달라들지. 그러라 할 리가 없죠. 자기들은 그거에다 지금 기대를 뭐 걸고. 그래도 거기다 기대를 조금 걸만한데 유승민은 기대를 걸 것도 아니, 없는데. 유승민도 이번에 정의당 쪽에 어떤 생각인지 그 지지자들의 60%인가가 다 유승민이고 그래서 내가 되면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합니다. 진보까지 외연을 확장합니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도로 확장한다는 것은 보수를 벗어나는 건데 지금 이 두 후보는 보수에 갇혀 있는 후보들. 뭐 엉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아니 우리 시청자라든가 또 국민들 일부에서 걱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다 사정이. 예.